자, 2023학년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실수 A 값에 대해서 실함수 U가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가 마이너스 1일 때 적분값을 구하고 A가 2일 때 U의 최소값을 구하자라는 게 문제가 되어 있고, 이제 적분 형태를 보니까 가우스 평균값 정리가 떠오르는 복소 해석학 문제이고, 밑에 거는 U의 최소값, 뭔가 해생이어를 쓰든 아니면 완전제곱식을 고쳐서 문제를 풀든 미적분학 문제로 그냥 그렇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우스 평균값 정리라는 게 우리가 f를 u 플러스 iv, 즉 복수함수로 두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있으면 z0가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 위에 있는 점이 z0 플러스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세타만큼 회전한 그런 점. 그러면 요 점이 있으면 요 점 위에 있는 이 z0 플러스 i 세타를 함수값으로 대입합니다. 그러면 더할 건데 요 친구들을 싹 다 더해서 0부터 2파이까지 싹 다 더하면 구간의 길이가 2파이니까 2파이로 나눈 순간 요것의 산수의 평균이 중심의 좌표를 f에 대입한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가우스 평균값 정리였습니다. 물론 가정은 f가 저 원 위와 내부에서 해석적이다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원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이제 실수부를 취하면 이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V가 없죠. V라는 것은 U가 이제 조함수이어야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건데, U가 조함수고 단순 연결 영역에서 조함수니까 조합결례 함수가 존재해서 그 V를 소환할 수가 있어요. 조합결례 함수라는 건 무엇이냐면 V가 U의 조합결례 함수다. 그러면 UV 둘 다 해석적이고 UV 둘 다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한다 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V를 U의 조합결례 함수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단순 연결 영역에서 U가 조함수니까 V가 조합결례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얘도 해석적이고 얘도 해석적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복소 함수인 해석 함수를 등장시킬 수 있게 되어서 이 상태에서 가우스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는 귀찮아서 이제 만들어낸 정리가 조화함수에 대한 가우스 평균값 정리입니다. 똑같이 f 대신에 이제 u를 취해줘야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2파이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u의 요 원 위에 좌표들을 대입한 거를 이제 요 안에 순서상으로 적어줘야겠죠. 왜 그러냐면 u는 지금 복수함수가 아니라 실함수라서 만약에 z0를 a 플러스 bi로 표시할 수 있다고 쳤을 때 a, b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중심 좌표를 a, b라고 하면 u, a, b는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b 플러스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겠죠. 실함수니까. 그래서 u가 조화함수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우스 평균값 정리가 조화함수에 관한 가우스 평균값 정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 차지하는 부피가 좀 크니까 낮추고, 너무 세타는 혼자 동떨어져 있는, 잠시만요. 오케이, 요렇게 해서 졸아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조함수를 많이 외쳤는데 조함수인 걸 보여야겠죠. U가. 자, 그러면 A가 1일 때 봅시다. 마이너스 1일 때 봅시다. A가 마이너스 1일 때 R2에서 이제 UX 두 번 미분한 거랑 UY 두 번 미분한 거를 합칠 겁니다. 여러분,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할 건데 2차 항만 상수로 이제 살아 있겠죠. 다른 친구들은 다 날아가겠죠. 왼쪽에 보시면 이제 x에 관해서 1차항인 항들은 다 날아갑니다. 그럼 x제곱 두 번 미분하면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 미분할 때도 ay 제곱만 남아있겠죠. 그러면 ay 제곱 미분하면 2ay, 미분하면 2a.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빵이다. 그러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u가 R2에서 조함수가 됩니다. 조함수. 그러면 이제 어떤 정리를 쓸 수 있냐? 조함수에 관한, 조화함수에 대한 가우스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적분값을 구할 수가 있다.
하면 가보겠습니다. 가면 이 적분값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u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콤마 2 사인 세타 d 세타.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뭐 요 형태를 모르더라도 이게 어떤 원 위에 있는지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거가 이제 x 자리죠. 뒤에 거가 이제 y 자리죠. 네, 그러면 이제 x 빼기 1의 제곱을 하면 4 코사인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y 제곱을 하면 4 사인 제곱이 나오죠. 더하면 4가 됩니다. 즉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중심이 1,0인 그런 원 위에서 이제 함수값을 싹 다 구했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2파이로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눴죠. 여기서 곱할 거기 때문에 안 적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u에다가 중심좌표를 대입한 요 식을 적어줍니다. 그럼 u에 1,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y가 0이라는 소리는 y항 다 날라가고 1 더하기 4가 되겠네요. 그러면 2파이 곱하기 5니까 10파이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의 적분값은 10파이로 조함수에 관한 가우스 평균값 정리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건데 a가 2일 때 uxy의 최소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쓰자. 2번. 자, a가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2라고 하면 이제 ux, y가 어떻게 되냐? x제곱 빼기 2xy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4x 빼기 6y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도 이변수 함수에 대한 그런 판별식처럼 정리가 있습니다. 해서 행렬을 통해서 이제 판정법을 쓰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 게 극대 또는 극소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항함수에서 뭐 이런 함수가 있잖아요. 3차 함수가 있으면 극소값을 가진다고 하면 뭐 어떻게 저렇게 해서 뭐 최대인지 최소인지 직관적으로 바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3차 그러니까 좌표 공간에서 공면에 대해서 극소값을 확인했다고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이게 지금 한쪽에서 본 면입니다. 검은색이. 그럼 빨간색으로 다른 면을 그리면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검은색 입장에서는 극대같이 보이지만 빨간색 입장에서는 극소처럼 보인다.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극대이면서 극소를 뭐 동시에 판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장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제 예시가 있는데, 관례가 fx, y를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 1 빼기 x의 세제곱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임계점은 0,0밖에 없어요. 그 친구 극소가 맞습니다. 근데 극소가 맞는데 극소가 맞다고 해서 그 친구를 최소값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 왜냐면 계속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어떤 곡선으로 가면.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x가 2일 때 요 직선 어떻게 되죠? f2, y가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y를 이제 무한대로 보내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근데 아까 최소값 있다 했잖아요. 0,0에서. 근데 그 친구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뭐 극소값으로 보이려면 이 친구가 이제 뭐 전체에서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그게 성립이 되는데, 그까지 가려면 애초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냥 깔끔하게 완전 제곱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 앞에 있는 2차식들 있잖아요. 2차식들 모임. 그러면 요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x 빼기 y의 제곱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럼 남는 친구가 y 제곱이랑 요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럼 요 y 제곱 빼기 6y 요 친구는 처리할 수 있다 쳐도 요 4x를 어떻게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처리를 할 건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요렇게 2항으로 두 개의 항으로 완전 제곱을 만들지 말고 세 개의 항으로, 고등학교 때 이제 공식을 배우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요 친구로 우리가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야 저 4x를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보면 x 빼기 y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x 빼기 y 플러스 세모라고 두고 이 친구 제곱하면 x제곱
y제곱, 세모제곱 이렇게 있고, 그 다음 2배 해서 마이너스 2xy, 2배 해서 마이너스 2세모 y, 그 다음에 2세모 x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항에서 뭘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x제곱 썼고, 그 다음에 2xy, 마이너스 2xy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 친구가 4x가 되는 게 좋겠죠, 그림이. 맞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y제곱 하나 썼으니까 y제곱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x에 대한 항을 여기서 다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 이제 세모가 2가 된다. 라면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 2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렇다면 다시 이 항을 간단하게 전개하기 위해 써보겠습니다. 일단 각각 제곱을 합니다. x제곱, y제곱, 4. 그 다음에 곱해서 2배 하는 거죠. 마이너스 2, xy. 그 다음에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그럼 여기서 완전히 사용한 거를 다 쳐냅시다. x제곱 다 썼고, 4x 다 썼고. 그럼 이제 이 친구만 남았습니다. 그럼 뒤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빼기 4. 4를 더해줬으니까 빼야겠죠.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쉽죠. 그럼 여기 이제 플러스 1 하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x 빼기 y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1의 전체 제곱 빼기 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실수값이잖아요. x랑 y가 실수값은 항상 0 이상이다. 제곱하면 그러면 이게 0 더하기 0 빼기 5니까 마이너스 5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누가? ux, y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등호 조건이 중요한데 언제 0이 될까? 이 친구부터 관찰하면 이 친구가 0이 되려면 y 값이 1이 돼야겠죠. 그럼 이 친구가 0이 되려면 y가 1이니까 x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소값이 요렇게 된다 라는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때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뭐 고등학교 때 인수분해 안 되면 x에 대해서 한 문자 정리, y에 대해서 이제 한 문자의 정리 이렇게 배웠었죠.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뭐 완전 제곱식이 눈에 보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분하게 뭐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대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튼 이제 이렇게 최소값을 구할 때는 아예 완전 직업식으로 바꿔서 대수적으로 바로 바라볼 수 있게 적는 게 좋고, 해세 판정법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극대 또는 극소를 판정하는데 만 충분합니다.